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을 위해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40대 전업주부 해피두들입니다. 지난 한 주는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심각한 일이 발생했는데요. 저희가 이사갈 집에 세입자에게서 통보가 온 것이었어요. 부동산 경기가 너무 심각해서 계약서 날짜보다 한 달 늦은 날짜까지 이사날을 협의했었는데 갑자기 계약서상 날짜대로 딱 맞춰서 나가겠다고 연락이 온 것입니다. 설마 했던 게 진짜가 된 거죠. 전화를 받는 내내 남편과 저는 가슴이 생애 최초로 심하게 콩닥거렸어요. 즉시 아는 부동산 사장님에게 문의를 드렸고 다른 방법이 있으니 차근차근 풀면 된다고 하셨고 이런 분을 알게 돼서 정말 다행이고 감사하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렇게 그 다음 날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하루를 꼬박 썼고 다행히 생각하지도 못한 방법들로 하나씩 풀어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운이 많이 필요하다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이번 일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부동산이 살아있는 생물이라는 말도 정말 절감하게 됐습니다. 호재를 보고 부동산 투자를 하지 않는 것처럼 나만의 직관적 느낌을 가져야겠다는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첫 투자부터 너무 빡셌는데 그래서 부동산 투자를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많았지만 첫 직장이 빡셌던 사람이 일을 잘하게 되는 것처럼 나도 그렇게 될 것이라 생각하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내가 들였던 노력에 비해 수익률도 너무 저조했던 이번 부동산 투자에서 느낀 점 하나는 그래도 전세를 사는 것보다 자가로 살았기 때문에 그것을 담보로 돈을 활용해서 다른 투자도 할 수 있었구나 하는 점이었습니다. 지난주에 큰 마트에 다녀왔는데 아이쇼핑을 좀 했습니다. 예전에는 아이쇼핑을 하는데 엄청난 시간을 사용했었는데요. 유튜브와 짠테크를 시작한 지금은 쇼핑을 잘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평소에 짬짬이 이렇게 물건을 큰 시간 들이지 않고 필요한 물건을 구경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싼 물건보다는 조금 비싸지만 마음에 쏙 드는 물건을 사는 걸 좋아하는데 그러려면 평소에 아이쇼핑을 해두는 것이 좋더라고요. 짠테크를 하기 전에는 식료품을 살 때도 가격을 보는 것이 귀찮아 적당히 그냥 구입하는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나쁜 머리지만 가격을 외우려고 노력합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먹던 회는 끊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족 생일이나 연말 파티 등 특별한 날에만 사다 먹으려고요. 딱히 건강을 위해 먹는 음식은 아닌 것 같아서요. 멸치는 대형마트라 큰 용량으로 돼 있어서 집에 와서 인터넷으로 구입했습니다. 이거 쌀은 떡볶이는 레토르트 식품으로 구입하면 더 비싼 것 같아서 어떡하지? 떡만 들어있는 쌀떡으로 샀습니다. 이건 뭐지? 떡만 들어있는 이거 700g? 떡만 들어있는 아, 떡 만든 거. 그러면 이건 그러니까 비싸더라. 그래서 내가 저번에도 안 샀거든. 대형마트엔 국거리 소고기가 항상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냉동 와규로 국도 끓여보자 하는 마음으로 냉동 소고기를 사왔습니다. 집에 와서 고기를 소분하는 중입니다. 다들 이렇게 하시는 거죠? 식탁 위에 영수증은 대형마트에서 많이 본 것 위주로 2장을 두는데요. 식재료는 동그라미, 간식은 세모로 하고 다 먹은 것은 X를 치면서 식재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부족한 것 같아 냉장고 지도라고 말하긴 좀 그렇지만 냉장고와 냉동고에 이렇게 순서대로 써놓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반찬으로 만들어야 하는 식재료는 동그라미를 쳐 놓는 것이죠. 그린 요거트가 먹고 싶어 사왔는데 당이 들어있어 실망했어요. 그래서 계속 생각하고 있던 요거트 제조기를 창고에서 드디어 꺼냈습니다. 저는 요거트만 보면 요거트 뚜껑은 대기업 회장님도 빨아먹는다는 말이 계속 생각나요. 프레딧에서 앱테크로 저렴하게 산 밀키트가 왔습니다. 족발과 스테이크 중 가족들에게 인기가 많았던 것은 스테이크였습니다.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제가 많이 봐주지도 못했는데 그래도 포기만 하지 않고 꾸준히 하다 보니 조금씩 발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의 생활 리듬에 좀 여유가 생기면 그때는 영어에 저도 아이도 올인하려고 해요. 한 건 겨우 하고 가버리더군요. 그래서 예전에 새벽 달림 유튜브에서 아이에게 억지로 권유하지 말고 노출만 시켜줘라 라는 말이 귀에 맴돌아 아이는 놀고 저는 읽고 들깨가루가 몇 년째 냉동고에서 잠자고 있어서 들깨가루로 만들 수 있는 음식들을 해봤어요. 의외로 많더라고요. 들깨나물 요리, 들깨미역국, 들깨수제비 등 많은 요리에 들깨를 첨가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 들깨 샐러드 드레싱과 깻잎순 나물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마요네즈 요만큼에 소금을 살짝 뿌리고 그리고 설탕은 한 반 스푼 정도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렌지 주스 한두 스푼만 넣으면 되는데 저는 좀 많이 넣었고요. 오렌지 주스 맛이 좀 많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들깨가루는 저 정도 양이면 한두 스푼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식초도 약간, 그리고 사이다 약간, 이렇게 넣고 잘 저어주시면 완성입니다. 맛을 보았는데 꽤 괜찮았습니다. 끓는 물에 굵은 소금을 조금 넣고 억센 부분 줄기를 잘라서 씻어 놓은 깻잎순을 살짝 데쳐냅니다. 찬물에 씻어줍니다. 그리고 대파 흰 부분을 썰어주시고 짜놓은 깻잎을 풀어 헤쳐줍니다. 국간장 2스푼, 멸치액젓 반 스푼, 다진 마늘 1티스푼, 미림 조금, 들기름 2수저 이렇게 해서 조물조물 해줍니다. 그리고 물을 살짝 부어 볶아주다가 썰어놓은 파를 넣고 들깨가루 한 3수저를 넣고 볶아줍니다. 저는 물을 조금 많이 넣어가지고 중간에 물을 한번 따라냈어요. 그렇게 볶다가 깨를 뿌려주시면 완성입니다. 정말 힘든 한 주였지만 또한 정말 많이 배운 한 주였습니다. 세상은 돈 앞에 정말 냉정하고 각자의 이익대로 움직이는구나. 부동산 투자든 어떤 투자든 불로소득이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인 줄은 몰랐습니다. 항상 내가 운이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돌아보고 살아야겠다. 이번에도 부모님들과 부동산 사장님, 대출 상담사님 등 많은 분들께 도움을 받으며 감사한 마음을 잊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집이 매도가 되긴 됐는데 쉬운 조건이 아니어서 고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제발 이번 일이 잘 끝나길 바라는 마음에서 운동 갔다가 돌탑도 쌓아봅니다. 저의 재테크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에게도 행운이 따르는 한 주가 되시길 바라며 다음에 또 뵐게요.